5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 접종을 안 하세요. 예, 처음에 전혀 걱정 없다, 뭐 특별히 반응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경찰서장이라고 하고요. 또 경찰관은 이제 약간 목소리를 변조해서 들려드렸는데, 이게 참 불안한 거는 불안한 겁니다, 사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혈전도 생긴다 그러니까 그게 뭐 부작용이 없는 백신 없습니다. 독감 백신 맞고도 또 그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불행하게 되는 분들도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맞는 게 이익이냐 아니면 안 맞고 또 버티는 게 정말 우리 국민을,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들어가면 또 다릅니다. 개인과 국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강제해서 접종을 하게끔 부추기는 게 과연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접종을 하시는 걸 적극 좀 권유하고요. 예. 두 번째로 강제 접종이라는 말 표현이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는 강제 접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 규정도 있습니다. 예. 다만 그것이 사회 각계각층에 어느 직종에 이걸 해야 되는지 명시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 하기 어렵겠죠. 네네. 지금 필수 경찰도 집단 수용시설 종사자인 경우 당연히 맞는 것이 필요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이 여러 가지 상황을 못 맞을 경우는 그러면 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대안이 마련돼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100% 강제라는 게 있겠습니까? 직무에 종사한다면 그건 당연히 맞아야 되는 것을, 이러한 법이 보완할 부분과 네네. 그리고 이 감염병 예방 및 각종 그 단체에서 갖고 있는 직무 규정과 근로 규정과 그다음에 개인이 직업적으로 느끼되 직무 윤리상 네. 적절히 이 부분을 자발적으로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위원장님. 네.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작년을 기억해 보면 독감 백신의 관리에 일부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제 그 불신 문제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제 작년에 독감 백신 한 1,000만 명 정도가 평년에 비해서 접종을 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1,000만 명분 정도를 폐기한 이런 사실도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뢰를 쌓지 못한 일이 일어난 그런 만든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될 수 있으면 야당, 언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하더라도 그것을 야당 탓, 언론 탓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책임은 정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부의 태도가 이런 국민의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겸손하고 정말 그런 아주 낮은 그런 자세로 국민께 차분차분 설명을 드리는 것, 이것이 무신분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뢰의 문제,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작용이 났을 때 서로 이 원인을 규명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리 핑퐁 치고 저리 핑퐁 치고 하는 자세 보이지 말고, 네네. 대통령께서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신뢰 회복에도 중요하다. 예. 나중에 어떻게 따지든 간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백신의 문제는 양도 확보했고 시스템도 이제 마련이 됐으니까 속도를 내는 일은, 또 집단면에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태도에 따른 신뢰 회복이다. 저는 그렇게 네.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2주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경찰관 한 명이 또 손발 저림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뒤늦게 입원을 했는데 보건당국에서는 이게 연관이 있는지 병원의 소견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맞고는 이제 사지마비 오고 이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빨리 안 되고 이 가족들은 고통받고 인과관계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맞고 만약 좀 이상이 있을 때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고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저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수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청와대 청원을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그래서 일정 부분 해결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간병비나 입원비, 치료비가 일주일에 몇백만 원 이렇게 든다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많은 돈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오죽하면 어떤 말을 했냐면, 병원에 이제 가면 이렇게 써놨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면 산재를 신청하세요,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부인은 코로나가 걸렸으면 그럼 산재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거